식사 때마다 늘 속이 답답하고 무거우신가요? 환갑이 지나고부터는 왠지 모르게 더부룩함이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좋다는 식단도 해보고 밤에는 요구르트나 캐피어도 챙겨 드시지만 불편함은 도통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해결책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하고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모두가 깜빡 잊어버린 단 하나의 행동. 이것 하나만으로도 무너진 소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가동할 수 있다면요. 전문가들조차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강력하면서도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위 건강의 비밀을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왜 나이 60이 넘어가면 소화기관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소화효소 분비는 줄어들고 위산의 산도도 약해지며 장의 운동성, 즉 연동 운동 역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소화관을 따라 밀어내는 근육들도 과거의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고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며 이것이 발효, 가스, 더부룩함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곧바로 약을 찾거나 수십 가지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음식이 위로 들어가기 전에 발생하는 소화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놓쳐버린 고리 속에 저희가 알려드릴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개할게요. 두구두구. 그 비밀, 그 아주 단순한 하나의 행동은 바로 음식을 충분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씹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간단해요. 에이, 겨우 이거야. 나도 씹고 있잖아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의식적으로 대충 몇 번 씹는 동작이 아닙니다. 입에 넣은 음식 한 조각이 완전히 부드러운 죽처럼 혹은 액체처럼 될 때까지 씹어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서 오히려 중요성을 잊고 살죠. 우리는 씹을 필요가 거의 없는 스무디, 이유식 같은 죽, 그리고 부드러운 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음식 맛을 채 느끼기도 전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습관이 나이가 들어 겪게 되는 대부분의 소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을 다시 되찾는다면 우리의 소화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꼭꼭 씹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 삶의 방식과 식단의 변화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훨씬 거칠고 단단했어요. 생으로 먹던 뿌리채소, 질긴 고기, 통곡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은 삼키려면 턱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움직여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식품 산업이 우리 입맛에 맞추고 편하게 먹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빵은 너무 부드럽고 고기는 물렁하며 채소는 으깬 형태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 우리 턱과 씹는 근육은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정신없이 바쁜 세상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길게 앉아 점심을 먹을 여유가 없어요. 움직이면서 대충 때우고 몸에 급하게 연료만 채워놓고는 다시 바쁘게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밥 먹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인 임무처럼 빨리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부터는 이런 우리의 게으름과
부주의에 대해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많은 분들이 소화가 위웨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침샘이 아주 활발하게 침타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침은 그저 음식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화학작용을 하는 물질이지요.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밀라아제의 역할은 빵이나 감자에 있는 전분 같은 복잡한 탄수화물을 우리가 씹는 동안 바로 단순한 당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빵 조각을 제대로 씹지 않고 거의 통째로 삼켜버리면 아밀라아제가 일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 덩어리가 그대로 위를 거쳐 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발효와 가스를 일으키는 세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글거리고 더부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면 아밀라아제가 자기 일을 100% 완벽하게 해낼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화학 말고도 순수한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물에 커다란 설탕 덩어리를 녹여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설탕 덩어리를 잘게 부셔 가루로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순식간에 녹아버릴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액과 소화효소는 오로지 음식물의 표면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씹어서 크고 덩어리진 고기나 채소 조각을 꿀꺽 삼키면 음식물의 표면적은 극히 최소화됩니다. 위는 이 단단한 모노리스 덩어리를 어떻게든 부수려고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며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말죠. 반면에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표면적은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도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위가 할 일의 절반을 미리 해주는 셈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고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음식을 씹는 과정, 즉 저작 주자오 활동은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계 전체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입안의 감각기관, 신경들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단단한지, 딱딱한지까지도 파악하지요. 뇌는 이 정보를 받자마자 모든 부서는 준비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위웨이는 필요한 양과 농도의 위산을 미리미리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췌장 추이상은 그 음식에 딱 맞는 소화효소를 준비합니다. 담낭단낭 은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담즙을 배출할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음식을 덩어리째 대충 삼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음식은 갑자기 잠들어 있는 윗속으로 떨어지고 소화계 전체는 비상 상황, 즉 스트레스 모드로 급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소화불량이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이 가진 놀라운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액체가 하루에 무려 1.5리터까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기능이 단순히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첫째, 침에는 뮤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뮤신은 음식 덩어리를 부드럽게 감싸서 미끄럽고 쉽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덕분에 연약한 식도가 긁히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인 리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씹으실 때 침으로 충분히 적셔주면 위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수많은 해로운 세균들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 방어선입니다. 만약 급하게 드시게 되면 이러한 천연 방어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중독이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하지만 소장은 아주 작은 분자 형태로 분해된 영양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 덩어리가 소장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질 좋은 음식을 드셔도 대충 씹어서 삼켜버린다면 말 그대로 그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꼭꼭 씹는 행위, 즉 충분히 씹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서 영양분을 온전히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마침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므로 적은 양을 드셔도 훨씬 더 포만감을 느끼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위장에서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 신호를 받기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급하게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뇌가 이제 그만 하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식을 하게 되고 위장이 늘어나며 결국 불필요한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천천히 의식적으로 씹어 먹으면 식사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집니다. 뇌가 우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일찍 포만감을 느끼게 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정확한 양만큼만 먹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굳이 힘든 다이어트를 하거나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과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들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한 이야기, 바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가스 문제와 복부 팽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우리 대장 큰 창자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균들 때문이랍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분들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이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잔칫날이 되는 거죠. 세균들은 이 음식물을 신나게 분해 발효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메탄, 수소, 이산화탄소 같은 냄새 나는 가스들입니다. 바로 이 가스들이 우리 배를 빵빵하게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인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을 충분히 씹어 넘기면 위장과 소장에서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고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를 만들어내는 세균들이 먹을 만한 커다란 음식 덩어리가 대장까지 내려갈 일이 없어집니다. 즉, 약을 먹어서 불편한 증상 결과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가스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을 땐 음식물을 묽게 하려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퍼져 있죠. 하지만 어르신들, 이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아주 잘못된 상식, 즉 해로운 오해 중 하나입니다. 첫째, 식사 중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요, 위산이 묽어지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위산의 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니
소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둘째, 물은 우리가 입으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처리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충 씹은 음식을 물로 꿀꺽 삼켜버리면 그 문제는 소화기관 아랫부분으로 그냥 밀려 내려갈 뿐이에요. 물론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때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 대신에 우리가 음식을 열심히 꼭꼭 씹을 때 나오는 우리 몸속의 침 타액이야말로 최고의 소화의 기자 윤활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 한 입을 32번 씹어야 건강에 좋다고요. 도대체 이 32번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말은 19세기 미국 영양학자인 호러스 플래처라는 분이 널리 알린 것입니다. 이분은 음식을 완전히 액체처럼 될 때까지 씹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식사할 때마다 씹는 횟수를 하나하나 센다는 건 정말 피곤하고 자칫하면 밥 먹는 행위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 굳이 특정한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입안의 음식 농도, 즉 상태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단단한 음식을 삼키기 전에 덩어리가 없이 부드럽고 묽은 죽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바나나처럼 무른 음식은 10번에서 15번만 씹어도 충분하지만 스테이크나 견과류처럼 단단한 음식은 40번, 심지어 50번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로지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다음번 식사하실 때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텔레비전은 잠시 끄시고 휴대전화도 옆으로 치워두세요. 아주 작은 크기의 음식을 입에 넣으시고요. 속으로 횟수를 세면서 천천히 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음식의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음식을 더 많이 씹으면 우리 혀의 미뢰가 음식과 훨씬 잘 접촉하기 때문에 맛이 더 선명하고 풍부해집니다. 식감이 변하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이 단단한 덩어리가 거의 죽처럼 또는 액체처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씹는 겁니다. 그제야 목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식사 중 적어도 처음 5, 6번 정도만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또 식후 느낌이 다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 우리 건강에 이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는 것이 단순히 위장이나 소화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턱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씹을 때 잇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러면 잇몸이 튼튼해지고 나이가 들면 걱정되는 풍치치주염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때 풍부하게 분비되는 침타액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침이 치아를 씻어주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주고 충치를 일으키는 상까지 중화시켜줍니다. 결국 씹는 행위 자체는 잇몸에는 마사지 효과를 주고 치아에는 자연적인 청소 효과를 주는 셈입니다. 물론 칫솔질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입속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치아와 잇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이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음식을 천천히 잘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돕고 건강하고 환한 미소까지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많은 분들이 속쓰림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식도 역류병 GERD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는 위에 있는 산성 물질이
식도로 다시 넘어오면서 가슴이나 목이 타는 듯한 쓰라림을 유발하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역류의 한 가지 원인으로 위장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크게 대충 삼키면 위는 소화를 위해 더 힘껏 움직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음식을 더 오래 붙잡아 두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식도와 위를 나누는 밸브인 괄약근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잘 씹어서 넘어간 음식은 위장에서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에 과도한 압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침은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침이 음식과 함께 위로 들어가면 위 속의 과도한 산성을 일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씹는 습관이야말로 속쓰림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죽이나 수프,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은 어떨까요? 이걸 굳이 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묽은 유동식이거나 곱게 간 음식이라도 너무 급하게 꿀꺽 삼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삼키기 직전에 입안에서 잠시 머금으면서 혀로 살살 굴려주거나 가볍게 오물거리는 동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침과 섞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의 침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오트밀 죽이나 바나나 스무디에도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침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 씹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음식조차도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겉으로 보기엔 가벼워 보이는 수프 한 그릇을 드신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느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삼키기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입이 가진 이 중요한 소화 임무를 완수할 시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바로 나를 생각하는 식사 습관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뭐 어렵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죠. 천천히 드시면서 그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시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더욱 또렷하게 느끼게 되니 식사 자체가 훨씬 큰 즐거움이 됩니다. 언제 배가 부른지 그 포만감을 딱 제때 느끼게 되어서 접시가 비어서가 아니라 정말 배가 찼을 때 젓가락을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연료 보급 행위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소중하고 즐거운 일상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소화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침과 제대로 섞이지도 않고 잘게 부서지지도 않은 큰 음식 덩어리가 준비가 안 된 위로 덜컥 떨어지는 겁니다. 위는 놀라서 그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위산을 강제로 분비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벽이 심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덩어리가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췌장과 담낭은 충분한 소화 효소와 담즙을 분비하기 위해 혹사당하며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 대부분은 끝내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나쁜 균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부패와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차며 온몸에 독소가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전체에 가해지는 만성 스트레스이며 우리의 건강을 매일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쉽게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죠. 가장 흔히 하시는 말씀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가만히 앉아서 씹기만 하려니 지루해요. 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시간 문제부터 따져볼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식사를 충분히 천천히 하시면 10분이나 15분 걸리던 것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늘어납니다. 하루에 겨우 15분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그 정도 여유도 없으시겠어요? 그 시간은 분명히 더 나은 건강으로 돌아와서 큰 이득을 드릴 겁니다. 지루함을 없애려면 식사 시간을 명상처럼 바꿔보세요. 오직 맛과 식감,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넘기시듯이 천천히 씹는 것을 저절로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그 효과는 단순한 소화 개선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 몸이 음식 속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피부는 물론 머릿결과 손톱 상태까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과식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안정됩니다. 췌장과 간에 가해지던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건강한 장이야말로 튼튼한 면역체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절로 강화됩니다. 잔병치레나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소화의 가장 첫 단계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건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알의 약이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능합니다. 이 좋은 꼭꼭 씹기 습관을 어떻게 하면 평생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시면 오히려 부담만 커져 금방 지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 식사 때마다 첫 5숟가락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는 10숟가락으로 천천히 늘려보세요. 아니면 하루 중 딱 한 끼만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지 않는 저녁 식사를 씹기 연습 시간으로 정해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한번 드실 때마다 식탁 위에 젓가락이나 포크를 내려놓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저절로 잠시 멈춤을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실천들이 평생 가는 굳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오랫동안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 문제 때문에 비싼 건강보조제도 찾아보고 힘든 다이어트도 시도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60세가 넘어서도, 아니 젊을 때부터 쭉 좋은 소화의 비결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한 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씹는 행위가 아닙니다. 침타액으로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위와 장에게 이제 일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소화 과정의 첫 단추입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핵심이며 우리가 자주 겪는 더부룩함, 속 더부룩함, 그리고 속쓰림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위장, 소화기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했고 매일 하는 식사라는 습관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에 여러분은 음식을 얼마나 신경 써서 씹고 계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식사 때 꼭 적용해 보시고 그때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